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는 호련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 전략적으로 책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고 제가 책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책은 저자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름 느낀 점도 있고 저의 행동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역행자란 무엇일까요? 이 자청의 역행자 책에서는 95%의 사람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들을 순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5%의 사람은 이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능력을 통해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죠. 이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를 바로 역행자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역행자가 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주어진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에 이 이야기가 약간 생경했거든요. 순리대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꽤 흥미로웠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죠. 뭔가 새로운 것에 거부감을 가져요. 저도 이게 굉장히 심한 편이었는데요. 제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늘 의도적으로 저를 새로운 변화에 노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을 가보고 회사에서도 새로운 툴을 써보거나 미팅 방식을 바꾸고 있죠.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그 순간 늙는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머물게 되죠. 저는 꼰대는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이전 시대에 머물고 있어서 계속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는 거죠. 왜 변화를 싫어하냐면 변한다는 건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확실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확실한 길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전을 추구를 한다면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계속 변하는 게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행자 책에서는 클로즈를 조심해야 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힌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걸 고친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클로즈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고 말듯이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머리와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서 온 것인가? 클로즈를 잘 이해한 사람은 그릇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전 이 클로즈에 대한 개념은 그 전에 알고 있긴 했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클로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걸 보고 이걸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행자에서 클로즈란 책을 소개한 뒤에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조만간 구해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것도 바로 이 클로즈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지만 정말 시작하는 건 3명이 될까 말까다. 왜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시대 사람이 새롭게 도전을 한답시고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게 덤볐다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혜택은 직접 도전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돌아오곤 했다. 따라서 옛 이야기와는 다르게 용사는 후대에 공주를 얻기는커녕 DNA를 남기기도 어렵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이다. 이처럼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열등한 것, 즉 클로지로 남았다. 과거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옛날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이 실패를 하면 죽을 수도 있고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았죠.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다니면서 작게 부업을 해본다거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해본다거나 크몬 같은 데서 뭐 사업을 작게 해본다거나 하는 게 있겠죠? 근데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굳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유전자 때문이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를 도전한다 해도 손해보지 않고 대신에 성공했을 때 이득이 된다면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긴 한데 저 역시도 이걸 막상 시작하기까지가 쉽지 않았거든요. 뭔가 내가 괜히 막 나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는 약간 끼가 있는 MBTI 파워 2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되게 이쁘거나 말을 잘해야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엔 유튜브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조차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목소리에 어릴 때부터 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막 발음이 좋지도 않고 목소리가 좀 애기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듣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진짜 큰 결심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런 클로즈를 이겨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책에서는 또 다른 클로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클로즈 바이러스로 소외감이 있다. 원시시대에 100명 규모의 부족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같이 사냥을 나갈 사람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사회생활에 최적화되게 진화했다. 자기 평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 이야기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가진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건 잘 들린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저도 사람들과 떨어지거나 소외감 느끼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스몰 토크만 하거나 시시하게 웃고 떠들고 이런 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외로워서 이런 시간도 즐기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굳이 저 모임에 소속이 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도 소외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렸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한테서 동떨어지고 소외되는 게 뭐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싶은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치 내가 세상에 버림받는 느낌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평생 나는 혼자 외롭게 살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클로즈한 거죠. 예전엔 사람이 소외되면 그땐 진짜 죽음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외된다고 해서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런데도
소외되거나 평판이 깎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막 악플 달리고 이러면 그게 막 세상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클루지란 거죠. 지금까지 역행자 책 중에서 클루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이 책의 일부고 제가 이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걸 더 설명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 7단계의 모델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이 3가지의 꼭두가시 줄을 끊어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의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잦다. 그 결과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인생을 망쳐버린다. 저자는 이 중에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스토리를 많이 듣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이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이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낸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유튜브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얘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역행자의 7단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자의식 해체입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며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 자의식 해체 부분이 제가 되게 부족했던 점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저 역시 저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했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저는 제가 진짜 능력이 없고 나이도 들고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다는 사실을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인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저에 대한 방어 기제를 많이 무너뜨릴 수 있었고 또 제가 과거에 되게 마음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 자의식 과잉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실제로는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별거 아니면 어때? 이런 나 자신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발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이 역행자 책에서는 자의식을 해체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이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이 0%이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역행자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책이나 유튜브에서도 이 개념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최근에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제가 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종이에 써뒀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손글씨로 다시 써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상상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를 계속 세뇌시키고 있죠. 역행자 책에서도 이런 방법과 함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걸 몇 가지 제안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직접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단계는 바로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앞서 소개한 클루지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이 원초적 본능에 따른 클루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지 판단을 잘 하란 얘기예요. 원시 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먹어 치워야 생존에 유리했죠.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돼요. 우리의 신체는 진화하긴 했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두뇌나 몸은 원시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지금 바뀐 세상에 맞춰서 유전자가 진화하지 못해서 원시 시대 때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등감 같은 것도 그런데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클루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쟁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누가 잘 되면 그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내 곁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누가 잘 되면 화가 나고 질투가 난다면 이것도 클루지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역행자가 되는 다음 4단계는 바로 뇌 자동화입니다.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작가가 뇌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E 전략이라고 하루에 2시간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작가는 이걸 통해서 머리가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역행자 책을 보고서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7시간은 책 읽기에 투자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을 배우는 역행자의 지식,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짜는 6단계가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에서 이걸 이겨내고 계속 레벨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실패를 레벨업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실패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잃을 게 별로 없는데도 말이죠. 이 책에서는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 패배를 한다고 해요. 자기보다 더 수준이 높은 상대와 경기를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사람은 승리를 하는 것보다 패배를 해야지만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 순간의 회피나 합리화보다는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라고 즐거워하면 된다. 책을 보고 저는 제가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는 게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 일을 못했던 것 뿐이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레벨업을 해서 더 나아가면 되는 건데 한 번 실패하면 난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한 적이 많았었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한 실패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란 거 알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계속 한다는 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레벨업을 할 기회를 얻는 거고 실패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도전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어떤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곧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건 성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면서 계속 저를 레벨업 시키고 싶다고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역행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의 100%를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책이든 간에 그 책에서 도움되는 것만 취득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 무슨 책 하나를 다 맹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모든 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 제 삶이 조금이라도 더 변화됐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